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오늘은 파이네트워크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월 26일자 모바일 인덱스에 실린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된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사안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가상자산 이 소득세에 대한 정책 방향이 다소 엇갈리는 상황에 있고요. 또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과세 유예에 대해서 얼마나 주목하고 있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기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기사에 포함된 데모 그래픽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국내 가상화폐 관련 앱 사용자 수가 약 76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가상화폐 업종에 포함된 앱들을 대표하는 그런 로고가 함께 소개가 되었는데, 이 주요 거래소 앱들의 로고뿐만이 아니고요, 지갑 및 커뮤니티 앱을 대표하는 로고도 함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코인니스 앱과 함께 파이 네트워크 로고가 함께 등장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아직 상장도 되지 않은 파이 네트워크 앱이 국내를 대표하는 앱으로 여기서 표현이 되었다라는 점은 매우 흥미롭게 접근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미디어에서 이렇게 간단한 로고를 넣는 데 있어서 왜 하필 개발이 끝나지 않은 이 파이앱 로고를 집어넣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겠지만, 다음 차트를 보여드리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기사는 2024년 2월 23일 포브스 코리아에 실린 기사였고요. 가상화폐 앱 사용자 순위를 보여주는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파이네트워크는 업비트 거래소에 이어서 2위와 3위 경쟁을 지속적으로 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순위표를 보면요, 당연히 거래소 앱이 개별 암호화폐 프로젝트 앱보다 사용자 수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암호화폐 앱은 특정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유저들만 접속을 하게 되지만, 거래소 앱은 다양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모든 유저가 접속을 하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대부분의 순위권은 이 거래소 앱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파이 앱이 다른 거래소 앱들을 제치고 2위에 올라와 있는 것은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참고로 이는 순수 국내 데이터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것이고요.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은 파이가 훨씬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봤을 때 파이 앱의 다운로드 수는 이미 1억 건을 좀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 순위를 글로벌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파이가 업비트를 당연히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봐왔듯이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주목을 받아온 파이 앱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데모 그래픽이지만은 상징적으로 파이 로고가 언급이 된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고요, 과장된 평가라고도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오랜만에 국내 파이오니어 인플루언서 중 한 명인 캔니님과 대화를 한번 나누어 보았고요. 코어팀, 메가모더 개발자들, 인플루언서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부분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화창은 한 개발자와 코어팀의 대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개발자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코어팀에서 아직 시스템을 조정 중인 것 같습니다. 제 KYC 상태가 일주일 전에 라이브니스 확인에 실패를 해서 빨간색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때 3번이나 시도를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다시 임시 승인 상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 코어팀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곧 다시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 개발자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런 임시 승인에 대한 질문, 라이브니스 체크에 대한 질문은 지금 똑같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코어팀의 답변처럼 파이 앱의 비밀번호를 한번 변경을 해보는 것이 임시 승인 상태를 바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비밀번호 변경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통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 계정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개발자는 KYC 인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코어팀에게 보고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 KYC 인증 완료 후 임시 KYC 상태로 되돌아가는 문제, 그리고 라이브니스 검사를 여러 번 무시를 해도 KYC 인증이 승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라이브니스 검사에 실패했지만 검증자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고, 또 라이브니스 검사를 여러 번 완료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임시 KYC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 밖에 수많은 문제를 코어팀에 보고를 한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이오니어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해결 방법을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 코어팀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코어팀은 현재 모더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고 현재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새로운 문제를 발견해 주신다면 상세한 스크린샷과 함께 사용자 이름과 함께 신고를 해주시면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답변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조금은 좀 상투적인 말로 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현재 이런 상황들 코어팀이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런 대화들을 오랫동안 봐오면서 느꼈던 부분은 아주 명확한 알고리즘을 파이오니어에게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느낌도 저는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고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물론 이 수많은 사항 중에서 틀림없이 버그나 오류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코어팀에서 가계정을 걸러내기 위해서 의도된 움직임을 만들어낼 때도 있다라는 것, 그런 부분들이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클리어하게 파이오니어에게 공유를 해주지 않는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화로 넘어가서 또 다른 개발자는 사용자는 휴대폰 번호를 확인을 했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완료했지만 여전히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코어팀은 한 3일 정도 더 기다려보고 다시 피드백을 달라 이런 언급을 하였고 3일이 지난 후에도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질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코어팀은 알겠습니다. 팀에 이 문제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할게요 라고 해서 아마도 지금은 마이그레이션 대기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은 마이그레이션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대화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시면요, 코어팀이 커뮤니티 앱 개발자들에게 또 다른 이메일을 전송한 부분이고요. 지난번 공유를 해드린 이메일에 이어서 이번엔 좀 더 다른 이메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드리면요, 축하합니다. 귀하의 메인넷 앱이 이제 에코시스템 목록 신청 자격을 얻었습니다. 개발자 포털을 방문해서 에코시스템 목록 신청을 최대한 빨리 완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저희 오픈 네트워크 목표를 향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현재 이 파이 브라우저 에코시스템에서 오픈 메인넷 이후 사용 가능한 앱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현재 코어팀과 앱 개발자들이 내부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부적으로 전 메가모더 또는 현 메가모더 아니면 개발자나 인플루언서들이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방에서 오픈 메인넷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 메가모더가 말하는 오픈 메인넷 시작점 예측을 잠시 한번 공유를 해드리자면요. 참고로 이 대화를 보시면 전 메가모더이기 때문에 한 파이오니어의 예측일 뿐이고요. 오랫동안 파이코어팀의 업무 패턴이나 성향들을 그래도 더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일반 파이오니어보다는 그런 패턴을 좀 더 잘 아는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파이 오픈 메인넷이 어느 정도의 출시가 될 것인가 라는 추측글에 지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 메가모더의 의견을 보면요, 만약 11월에 캐시 유예기간이 끝이 나고 마이그레이션을 완료를 해야 될 시간이 한 달 정도 남았다면은 그들은 12월 31일이나 12월 30일에 오픈 메인넷을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좀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파이데이 때까지 오픈 메인넷 전환을 기다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설사 그 전에 조건이 충족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코어팀이 12월 31일에 모든 팀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일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2월 31일에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이 시장에 별로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날짜임에도 불구하고 새 출발하는 시점에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오픈 메인넷이 열린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파이투데이 6월 28일 전인 6월까지 끌고 갈 확률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은 타이머가 멈춘 후 너무 긴 시간을 보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예전에 KYC를 위해서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질 거라고 했었는데 그때 우리는 당연히 오픈 메인넷 전환 후에 6개월 유예기간이 시작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현재 보면은 6개월 유예기간을 먼저 시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12월 말 유예기간이 모두 끝나고 내년에 또 다른 6개월을 허비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조심스러운 예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1월은 너무 이르고요. 또 내년 6월은 너무 늦고 그래서 대략 3월 정도 파이데이에 오픈 메인넷 전환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나누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글을 남깁니다. 자기의 추측이 코어팀의 과거의 행동 패턴을 바탕으로 한 추측일 뿐이고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함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오픈 메인넷 기간 예측을 떠나서 이 파이 시스템 중앙화에 대한 대화 내용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화 또한 전 메가모더와 유명 인플루언서 중 한 명인 멜딘이 나눈 대화가 되겠는데요. 전 메가모더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아마 처음부터 이 파이는 테더와 같은 중앙화 시스템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자체는 테더만큼 많은 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또 우리는 이더리움만큼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를 가지기도 힘이 들 것입니다. 파이는 많은 측면을
통제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단지 얼마나 많은 측면을 통제할지는 확실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런 언급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인플루언서 멜디는 파이 메인넷에 공개 합의 노드가 없다면 코어팀이 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코어팀이 공개 파이오니어들의 노드를 모두 감시 노드로 전환을 시켜버린다면 파이는 메인넷 이후에도 중앙화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테스트넷 툴을 보더라도 현재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재 파이오니어 노드는 단지 이 감시 노드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즉 슈퍼 노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멜딘이 다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저는 아직도 점진적인 메인넷 출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진적인 오픈 메인넷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점진적인 오픈 메인넷은 이 프로젝트에 해롭고 파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출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해서 이 점진적인 오픈 메인넷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또는 이 강력한 중앙화 성격을 가지고 있는 파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큰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대화를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참고로 이 멜딘이라는 인플루언서는 저와도 워낙 대화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지만 파이오니어 중 가장 직설적인 비판을 많이 하는 그런 인플루언서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 파이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에 텔레그램 모더도 의견을 더하게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적절한 수준의 분산화는 파이 네트워크에 좋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독재로부터 파이 네트워크가 파괴가 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죠. 파이어사이드의 혼란을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어사이드의 혼란은 완전한 분산화 시나리오에서 대중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저는 항상 종형 곡선 이론을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종형 곡선 이론은 인간의 10%만이 매우 지능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80%는 평균 이상 또는 평균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10%는 지능이 매우 낮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종형 곡선 이론은 완전한 분산화가 어떤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무조건적인 탈중앙화를 외치는 것은 실제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대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파이의 탈중앙화에 대해서 제 의견도 잠시 한번 덧붙여 보자면요. 가끔 제 채널에도 댓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제가 파이를 얘기함에 있어서 제가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화를 얘기를 하지 않고, 가끔은 파이는 파이만의 탈중앙화된 시스템이 있고 중앙화된 시스템이 함께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반론을 해주시는 분들이 제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이 트릴레마라는 게 존재합니다.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3요소라는 게 있는데, 확장성과 보안성, 그리고 탈중앙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기는 힘이 든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안성과 탈중앙성을 신경을 쓰다 보면 속도가 느려져서 확장성이 떨어지게 되고요. 반대로 이 빠른 블록체인, 효율적인 블록체인을 신경을 쓰다 보면 자연적으로 탈중앙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게 됩니다.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이 복싱 선수가 파워를 늘리기 위해서 몸무게를 증가시키면요, 속도가 줄게 되죠.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 살을 빼게 되면 파워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완벽한 블록체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파이는 어디쯤에서 탄생을 했느냐를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파이는 일단 개발이 완성이 되지 않았으니 명확하게 이 상황을 표현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현재는 스텔라나 리플의 상황으로 우리가 대충적인 위치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스텔라는 현재 확장성에 무엇보다도 초점을 맞춘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텔라 같은 경우는 탈중앙성과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 대신 확장성, 대중성에 좀 더 신경을 쓴 그런 블록체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블록체인에서 코인이 채굴이 되는 형식이 아니라 블록체인 외부에서 개인이나 그룹에 의해서 발행이 된 코인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분배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보더라도 매우 효율적이긴 하지만 중앙화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외에도 다른 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픈메인넷 이후로 파이가 트릴레마 구조의 어디쯤에 위치를 할까 한번 예상을 해보면요, 이 스텔라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하지만 이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파이만의 특성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제가 볼 땐 탈중앙화에 가까운 그런 블록체인이 있다 하더라도 소수만 사용하는 화폐가 되는 것보다는 중앙화 요소가 강하다 하더라도 확장성에 많이 신경을 써서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암호화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영상 게시판에 이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앱에서 휴대폰 번호 인증 문제 또는 비밀번호 변경 문제를 보고하기 위해서 지금 이 폼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부 사용자가 SMS 코드를 전송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 이 폼에 작성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폼은 휴대폰 번호 변경이나 잘못된 번호 신고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이 폼은 SMS 인증 문제와 비밀번호 변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